이재명 후보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고 또 국내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바쁜 시간 쪼개서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전국에 특히 이제 소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에 순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다닐 때마다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아이고 죽겠습니다. 먹고 살기 어려워요. 손님 없어요. 가게 문 닫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입니다. 가끔씩은 우리 아들, 딸 취직 못하고 놀고 있어요. 꼭 경제를 살려주세요. 이런 얘기를 참으로 많이 듣는데 정말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세계 경제 전체가 어렵고 국내 경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긴 하고 전 세계 상황이 나빠서 우리 자체도 매우 어렵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역량, 자본, 기술, 교육 수준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하면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함께 이 위기를 이겨낸다고 하면 전 충분히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보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은 식민지에서 해방된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아주 짧은 시간에 산업화와 그리고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위대한 나라죠. 그 중심에 당연히 우리 국민들이 계시지만 그러나 수출 역군으로서 우리 기업들의 역할 자체가 가장 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기업들의 그 발군의 실력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앞서는 영역도 상당히 많고 비록 많은 부분에서 추격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새로운 길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기 부적절하긴 하지만 어쨌든 엄청난 위기 자체를 우리 국민들은 평화로운 방법으로 이겨냅니다. 아마 전 세계인들이 두 번 놀랐을 겁니다. 이런 나라에서 저런 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라는 게 첫 번째 놀라움일 테고 두 번째 놀라움은 저거를 아무런 피해 없이 유해를 없이 저렇게 슬기롭게 아름답게 극복하는 나라도 있구나. 두 번째 놀라움일 겁니다. 우리 국민들의 엄청난 저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결국은 민생을 살리는 일이고 민생을 살리는 일의 핵심은 바로 경제를 살리는 일입니다. 경제를 살리는 일의 중심은 바로 기업이고 과거처럼 경제 문제, 산업 문제를 정부가 제시하고 끌고 가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는 민간 영역의 전문성과 역량을 믿고 정부 영역이 충실히 뒷받침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이 어려운 상황들 이겨내기 어려울 것이고 특히 우리는 앞으로 추격자가 아니라 우리 선도자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잘 베껴서 빠르게 베껴서 추격을 해왔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이제는 우리의 위치를 지키기도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반발 앞서서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저는 여러 영역에서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전통 산업들에 대해서는 산업 전환을 충실하게 이뤄내야 되겠고 거기에는 당연히 정부 영역의 역할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거기에 더해서 저는 새로운 산업 영역, 성장 동력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기회의 공정 또 결과 배분의 공정을 통해서 양극화도 조금씩은 완화해가면서 지속적인 성장의 길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참으로 많이 드는데 이 정치인들이나 또는 관료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 수요자, 우리는 공급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수요자의 입장에 완벽하게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행정도 공급인데 이 행정을 수요자의 입장에서 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의 입장에서 설계하고 집행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자리에는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가시는 여러 영역의 기업인들, 그중에서도 주요 임원분들이 많이 오셨을 테니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누군가의 피해를 끼치지도 않고 이 사회를 더 나쁘게 만들지도 않으면서 성장 발전하는 길이 있다. 이런 점들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도 그걸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더 좋은 정책으로 만들어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바쁜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자리 만들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말씀을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래 성장을 위한 마음을 담아 발견 조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이렇게 바쁘신데도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후보님께 제언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지금은 대한민국이 꼭 성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성장을 어떻게 그럼 달성하면 되겠느냐는데 실제로는 저희의 성장 동력은 현실적으로 보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껏 하던 방식대로 계속해서 해서는 성장을 계속 일으킬 방법이 거의 없다,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장, 여태까지 써보지 않았던 새로운 성장 방법을 쓰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의 성장을 단시간에 일으킬 방법은 현재로서는 좀 난망, 어려운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대한상에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세 가지의 좀 새로운 방법론을 좀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이 갖고 있었던 특성 중에 경제계가 전부 독립적인 형태를 띄워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대한민국 안에서 다 만들고 대한민국 내로만 완벽하게 독립적인 경제 체제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건 상당히 좋은 일이었고 대한민국이 여태까지 이렇게 눈부시게 성장하는데 아주 큰 주춧돌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미중 간의 갈등, 저희보다 훨씬 이코노미가 큰 곳에서 무엇인지 룰을 만들어서 저희는 룰을 테이크할 수밖에 없는 룰 테이커가 되는 상황이 지금 저희를 괴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좀 완화시키거나 저희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 연대를 할 필요성이 저희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가까운 저희 이웃인 일본과의 경제 연대를 모색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필요하다라는 제언을 드립니다. 만일 경제 연대라고 생각하는 게 그냥 단순한 협조 정도가 아니라 약간 EU 같은 경제 공동체를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저희의 성장, 즉 현재로 보면은 2조 달러가 안 되는 대한민국 GDP의 이코노미를 일본과의 합하게 되면은 6조 달러 이상 거의 7조 달러에 대한 이코노미로 발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1% 성장은 과거에 저희가 생각하는 2, 3% 성장보다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코노미를 크게 만드는 방법이 저희한테는 필요한 하나의 제언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저비용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이코노미를 하게 되면 일본과 저희가 맞이하고 있는 많은 저성장이나 그 노년 문제, 그다음에는 저출산 문제 등을 더 저희가 갖고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되는데 그 비용을 같이 쉐어한다면 상당히 절약할 수 있어서 저비용 국가를 만들어 볼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단초가 됩니다. 두 번째는 내수 진작입니다. 저희가 내수, 이 먹사니즘과 절사니즘을 계속해서 추진하시려면은 내수의 기반이 상당히 좀 더 필요한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저희 저출산 때문에 해외의 인구를 유입해야만 하는 상황에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시면은 저희는 고급 두뇌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고급 두뇌를 통해서 저희 산업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그 고급 두뇌를 저희가 유치하는 전략으로 하게 된다면은 제가 대한상에서 저희가 제시드리는 목표는 한 500만 정도의 해외 유입이 필요로 하다. 그래야지만은 저희의 내수 부양이 되면서 실제로는 저희 다시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의 소비가 늘어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고급 두뇌가 많은 월급을 갖고 실제 소비를 해야만 대한민국이 제대로 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소프트머니입니다. 여태까지는 주로 저희가 하드 상품 수출을 하는 전략으로 여태까지 일관해 왔는데,
미래에는 좀 더 소프트머니가 저희한테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뭐 잘 아시는 K컬처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솔직히 그 컬처를 좀 더 산업화를 만드실 방법이 좀 더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그게 상당히 좋은 IP와 K컬처에서 유행이 되고 트렌드를 만들고 있지만 현재 아직은 산업화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해외 투자입니다. 수출만 갖고는 안 되면은 저희가 본원적 수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을 보시면은 실제로는 수출에서 얻는 수입보다는 훨씬 더 큰 부분이 본원적 수지입니다. 해외 투자를 통해서 결국은 거기서부터의 저희 수입을 안정적으로 해가는, 그러니까 현재 수출 하나만 갖고 하는 것보다는 수출 플러스 해외 투자를 통해서 본원적 수지도 같이 하게 되면 저희 수출이 안 되면은 오히려 본원적 수지가 늘어나갈 수 있는 저희 경제 구조를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라는 게 저희가 제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국가 경제의 핵심 축이니까 이건 뭐 개별 기업의 또는 개별 기업 소유자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태원 회장님의 생각은 어쩌면 저하고 그렇게 똑같습니까? 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제는 새로운 영역을 발굴해야죠. 이제 우리는 사실 그럴 역량이 됩니다. 기존 산업들이 한계에 봉착한 건 당연하죠. 우리가 한때 경공업에 상당히 많이 의존했다가 이제 중화학공업으로 바뀌어왔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자동차 뭐 이런 산업으로 또 전환됐고, 이제 앞으로는 모두가 예측하는 것처럼 AI를 중심으로 하는 첨단 기술 산업으로 대대적 전환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각별히 관심 갖는 영역은 이런 AI 중심의 첨단 기술 산업 외에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아마 여러 기업들이 당면하게 될 과제이기도 합니다. 재생에너지 산업이죠. 근데 우리가 엄청난 양의 화석연료를 수입하는데 실제로 화석연료에 의존해서 앞으로 기업 활동을 하게 되면 아리백이나 또는 탄소 국경세 등등의 문제 때문에 아마 기업 경쟁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산업을 어떻게든지 육성해야 되고, 사실 재생에너지 산업 자체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생산도 국내에서 상당히 대체할 수 있다면 뭐 에너지 수입 대체도 가능하겠죠. 많은 일자리도 생길 거고, 제가 각별히 관심 가지고 있는 지방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새로운 먹거리, 소득원도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새로운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뭐 관련 산업들도 아마 많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제일 지난 3년을 지나면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 재생에너지 산업이 사실은 거의 정체되거나 심지어는 위축됐죠, 오히려. 그래서 앞으로 이걸 복원하는데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하나 영역이 또 말씀해 주신 것이기도 한데 문화산업이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가 문화적 깊이가 매우 깊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나의 산업으로 지금은 뭐 K-팝이나 뭐 K-컬처, 한류라고 하는 게 그냥 한국 멋있다, 뭐 한국 한번 가봐야지 뭐 이런 수준이라면 앞으로는 이걸 하나의 산업으로, 제가 연관 산업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뭐 뷰티 산업도 그렇고 음식, K-푸드도 그렇고 뭐 영화나 이런 것만 말할 것도 없고요. 아마 앞으로 저는 관광 산업에도 상당히 우리가 강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대한민국이 아마 전 세계인이 볼 때 매우 희한한 나라, 그렇게 보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K-팝이니 뭐 K-푸드니 이런 문화였다면 아마 작년 12월 3일을 기점으로 12월 3일부터 6월 3일을 지나가면서 아마도 민주주의의, 현대 민주주의의, 직접 민주주의의 성지 같은 것으로 보여질 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것도 문화의 최정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강점들을 살려서 저는 큰 그 중간재도 별로 필요 없는 이런 문화산업을 대대적으로 좀 육성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우리가 할 것 많죠. 우주항공산업
분야도 그렇고요. 특히 뭐 바이오 산업도 우리한테 새로운 기회 요인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저는 그걸 실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공대를 안 가고 의대를 너무 많이 가서 문제인데 그것도 새롭게 우리가 하나의 자원으로 활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바이오 산업 자원은 매우 많고 기회도 많지 않냐, 그런 얘기를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결국 이거는 뭐 기업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결국 정부의 의지, 기획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산업경제를 이끌어갈 거냐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가지고 세부적 기획, 장기적 기획들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물론 당연히 그에 부합하는 투자도 지원도 있어야 되겠죠. 새로운 먹거리,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수 진작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3D 영역의 노동자들이 주로 유입되고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고급 노동자들, 이민 또는 유입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저희도 동의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국내의 고용 문제하고 충돌하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좀 형성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출생, 인구 감소의 추세로 들어갔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연합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미국의 통상 외교 정책이 지금 각계격파 전략이기 때문에, 그리고 매우 좀 거칠고, 그래서 우리가 대응할 때 각 국가가 또 각 개별 기업들이 각 산업 분야가 따로따로 대응하면 전부 다 각계격파 당할 가능성이 많죠. 국내에서 당연히 연합해야 되는 것, 즉 기업도 또 정부도 연합해야 된다. 힘을 합쳐야 된다. 그리고 공통의 전략을 수립해서 함께 시행해야 된다. 이점 뭐 당연하고요. 근데 이게 국가 단위만으로도 개별 국가들이 지금 겪는 어려움이 모든 국가들이 겪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입장, 이해관계가 비슷한 인근 국가, 뭐 예를 든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본과 같은 국가들과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도 공감합니다. 미리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프트머니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미리 말씀드렸고요. 뭐 정말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한 거고 너무 일치해서 제가 언제 한번 짰던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